행잉팟은 런던의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화분의 유형입니다. 현관 강조부터 빈벽 채우기, 거리 조경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다양한 바구니 형태가 있으며 식물 조합을 사용해서 다양한 색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 화분의 형태이고, 런던 시내에는 행잉팟이 보통 2개씩 한 쌍으로 길거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풍경을 제공하는 장점을 지닙니다. 보행로뿐 아니라 상점들의 데코 조경에도 많이 이용됩니다. 런던의 거리를 상징하는 조경 요소를 떠올리면 건물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화분들이 있습니다. 런던은 현대 건축물들과 고전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런던은 대화제 이후 모든 건물들이 벽돌이나 돌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벽돌로 만들어진 건물들에 화분들을 배치해서 보행자들은 화분들과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지에는 울타리들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울타리에 거리 화분을 설치하거나 차폐 식물들을 식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 외부 곳곳에 화분을 설치한 가게 인테리어는 보행로의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런던을 걷다 보면 수많은 광장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광장들은 조경적인 요소를 잘 녹여 위화감이 없고 아름다운 거리의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잘 조성된 광장의 예로 블룸버그 아케이드와 런던워 플레이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광장은 역사적인 내용들을 광장에 풀어냄과 동시에 시민들이 모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런던의 거리를 걷다 보면 잘 보존된 교회 정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옛 건물과 아름답게 조성된 정원은 보행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들어가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원들은 간단한 점심을 테이크아웃 해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주거자들이나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벤치, 파고라 등 이용자들이 앉을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으며 그냥 잔디에서도 앉거나 누워있을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를 거리에 심을 경우 뿌리가 보도블럭을 뚫고 나오거나 집안을 균열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런던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디자인의 가로수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로수의 성장 환경을 만들어내고, 또한 보행자의 통행에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등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할 때 버튼을 누르고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원할 때 건너는 신호등으로 펠리칸 크로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지브라 크로싱은 우리나라의 주황색 빛이 깜빡이는 신호등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운전자는 신호등을 보면 항상 조심해야 하고, 보행자는 이런 신호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먼저 건널 수가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 신호등이기 때문에 만약 지브라 크로싱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을 경우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런던에서는 이곳을 인도로 취급하여 운전자에게 엄청난 과태료를 요구합니다. 지브라 크로싱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깜빡이는 전등 기둥에 그려진 얼룩무늬 디자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교통 정체를 심하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보니 종종 설치를 하지 않고 원래 있던 것들만 유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횡단보도 디자인은 흰색 줄의 연속으로 되어 있는데, 런던에서는 횡단보도의 범위를 표시할 때 은빛으로 되어 있는 철이 테두리에 나열되어 있거나 그런 점들을 페인트로 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설명해주기 위해서 특이한 디자인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바비칸 같은 경우는 예술과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디자인의 미적인 부분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횡단보도만으로 이 지역의 정체성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이고, 이러한 부분은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의 폭이 2에서 3m 정도일 때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게 되면 버스 정류장 때문에 사람들의 보행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런던에서는 보도가 좁을 경우에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버스 정류장의 방향을 버스가 아닌 보도 방향으로 하여 보행자가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런던에는 자전거 도로의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중심에 보이는 것처럼 도로의 일부 차선을 하나 떼어서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런던 1존에서 벗어나서 2존으로 가면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선과 갓길 사이에 자전거 도로를 넣어 자전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차선의 폭이 대부분 좁기 때문에 자전거와 차량이 같이 다닐 수 있게 하는데 이때 자전거에 대한 자동차 운전자들의 배려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하나의 차량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행 신호에 자전거 신호를 결합하여 보행자와 자전거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더 발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전거를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정해주고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차선이 넓혀진 것을 이제 줄이고 남은 공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 계획인데 실현이 된다면 런던의 사례를 응용해서 어떻게 해야 더 한국적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주차 구역과 도보의 경계선을 만들어줌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 구역이라는 것을 보행자로 하여금 인지시켜주고 그 위험성을 인식하면 더 조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국은 차선이 좁기도 하지만 교통섬을 만드는 자체로 횡단 시간을 줄이기도 합니다. 보통 여러 차선이 있을 때 건너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교통섬이 많으면 4차선을 건너더라도 한 차선을 건너면 바로 교통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횡단 거리나 횡단 시간을 줄입니다. 따라서 횡단함에 있어서 위험 요소를 줄여줍니다. 또한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신호가 있을 수 없는데 런던에서는 대부분의 사거리에 교통섬을 만들어 놓고 신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더욱 안전하게 갈 수 있고 교통 측면에서는 우회전하는 차량을 쉽게 다룰 수 있어서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 모두 잡은 교통섬이 잘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는 모노리스라고 불리는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모노리스는 사람이 위치해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방향까지 나타나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방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동거리만 나타나 있는 일반적인 표지판과는 다르게 모노리스는 자신이 위치한 곳으로부터 이동 시간을 자전거로 몇 분, 보행으로 몇 분 이렇게 정해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어느 지점으로 갈 때 거리의 단위가 아닌 시간의 단위로 해당 지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상할 수 있어서 훨씬 보행자 친화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노리스는 큰 교차로마다 하나씩 수만 개가 설치되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거리에 초행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모노리스의 측면에는 우리나라 안심기가 서비스처럼 특정 지역 번호가 있어서 해당 지역에서 사고나 범죄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위치를 모노리스의 지역 번호로 대체함으로써 경찰들이 좀 더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랜드마크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을 사용해서 영어를 못하는 관광객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모노리스는 런던 33개의 시티에 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보도와 보도가 끊겨 있는 곳에 1차선 정도의 소로가 있는데 이런 소로에서 차가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서 보행자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런던에서는 이런 보도와 보도가 끊기지 않게 대로에서 소로로 이어지는 부분을 방지턱처럼 만들어줌으로써 그 공간을 횡단할 때 대로와 소로를 오가는 차량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도록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은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불리며 보행자들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차 혼용도를 봤을 때 자동차 위주의 보차 혼용도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립대원문과 같은 도로를 보면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거기에 사람과 차가 함께 다녀서 상당히 위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런던 같은 경우는 볼라드를 세워 놓는다든지 아니면 가로시설물을 이용하여 이런 보차 혼용도로에서 차량과 사람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차량이 통행하는데 방해물을 주어 일부러 속도를 느리게 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가 자기가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를 인식하기가 힘든데 런던의 박물관 도로 같은 곳을 보면 도로 바닥에 X자로 디자인을 해서 운전자가 빨리 달리는 것을 인식하게 도와줍니다. 이때 운전자는 사람도 같이 다니는 도로에서 빨리 다니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감속을 하게 되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도로를 일직선으로 들어오게 설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커브를 주어서 일부러 속도를 낮추게 유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사람들을 위한 보차 혼용도를 만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런던은 쓰레기통 하나도 거리의 이미지를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은 자치구마다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모두 거리에 녹아드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 쓰레기통은 거리의 색감과 어울리는 색을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빨간색 쓰레기통을 놓아 거리 이미지와 어울리게 하려는 섬세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캠덴 지역에서는 벤치와 결합한 형태의 쓰레기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걷는 사람들에게 신미성과 편안함을 주어 쓰레기통이 더러운 이미지가 아닌 거리 구조물의 일부로 느끼게 하여 거부감을 줄여줍니다. 런던은 관광객이 많은 도시인 만큼 보행자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길거리에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런던은 거리를 수시로 청소합니다. 청소부들은 전용 수레를 끌고 다니며 쓰레기를 비우고 길거리 청소를 하며 사람들이 깨끗한 길을 걷게 해줍니다. 또한 몇몇 자치구는 청소 민원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 시민들이 길이 더럽다고 알리면 그 길을 청소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